안녕하세요. 해커스 임용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진수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통합 문제반 1주차 수업입니다. 1주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시간 자체를 갖고 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자체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에 관련된 내용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반 자체가 명칭이 통합 문제반이에요. 그러면 통합 문제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논제를 갖고선 여러 가지 논점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통합 문제를 뜻하지만, 제가 말하는 통합 문제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의 타입 자체를 한 방에 어떻습니까? 공부하기 위한 반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문제를 주축으로 해갖고 각각의 논점 있죠. 이 논점 자체를 심화시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단위 문제라고 할게요. 단위 문제. 각각의 핵심 논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실제 어떻습니까? 답안을 작성하게끔 연습을 하기 위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는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자체를 한 번 정도 풀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이 아니에요. 해설이 아닙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기출문제 자체를 푸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분석이에요. 분석.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것 자체는 그 당시의 시점에서 이 문제 자체는 어떤 관점으로 풀어야 될지, 그 다음에 지금의 시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봤을 때는요, 똑같은 관점에서는 절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성평가에 관련된 문제, 잠재적 교육과정에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벌써 어떻습니까? 두 번에 걸쳐 갖고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나올 거예요. 왜요? 교육학 논술은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 자체를 잡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접근한 것 자체가 필요하겠죠. 단순하게 기출문제 자체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기출문제를 변형시킨 문제 자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주가 되는 것 자체는 요쪽이에요. 요쪽.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는 요쪽. 그 다음에 요쪽 부분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말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수업 교재는, 주 교재는 이겁니다. 모의고사 분석집입니다. 이게 20 사회 분량이 어떻습니까? 교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업은 8주차 수업이에요. 8주차 수업. 그러다 보니까 한 주에 3회분씩 어떻습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단일 문제, 기출 문제, 변형 문제 자체를 어떻습니까? 같이 한 방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프린트가 제공될 거예요. 이 프린트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자체가 따로 기본서 자체를 찾아보지 않게끔 들을 테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주마다 어떻습니까? 제공되기 때문에 꼭 한 주에 마스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자체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주차 수업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 논술을 작성하는 요령, 그 다음에 1회분 모의고사 자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의 논술 작성을 바탕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더 어떻습니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에서 8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기본 포맷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는 모의고사 외에 어떻습니까? 이런 단일 문제 자체를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기출 분석과 기출 변형 자체를 풀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를 제가 어떻습니까? 독자적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떻습니까? 만들어 갈 거예요. 현성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있겠죠. 아시죠? 현성 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교사와 학생 자체가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논술 작성할 시간을 드릴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첨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첨삭에 대해서는 직강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어떻게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메일로 보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PSY3347 한 메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돼 갖고는 첨삭 후에 2일에서 3일 정도 어떻습니까? 안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이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성명, 그 다음에 과목과 지역명 자체를 어떻게 써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점 및 애로사항 자체를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업에 대한 질문은 전화, 14시부터 시작해서 22시까지 어떻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카톡, 이메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 자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험의 명칭 자체를 임용시험, 임용고사, 임용고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서 이렇게 불려지는데 일단 우리가 풀네임입니다. 풀네임. 이게 19자에서 22자 정도 될 겁니다. 이걸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시험의 목적 같은 경우는 중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도 아니고 유아교사도 아니고 중등교사로서 어떻게 자질 자체를 묻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중등교사로서의 자질 자체를 묻지 않은 내용들은 어떻게 출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출제 방향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습니까? 교육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출제할 것이라고 지침 자체를 내렸는데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 자체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 갖고는 매 기출 연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출제위원이 들어갔고 어떤 식으로 출제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기관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자체를 출제하는 기관 자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능 출제위원들이 임용 자체를 출제하러 어떻게 들어가는 경우 자체도 종종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원 임용시험의 구성입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갖고 어떻게 치러진다는 것 자체를 아시겠죠? 원래는요 1차, 2차, 3차 시험을 어떻게 치러졌던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험 자체는 고시입니까? 고시가 아닙니까? 고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착오하는 경우 자체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이렇게 착오하는 경우가 있냐면 고3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고시처럼 공부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심플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담백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 같은 경우는 짧게 끝내는 시험 자체가 됩니다. 아시겠죠? 고시처럼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 중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출제 범위 있죠. 출제 범위. 이 부분 자체가 논란이 됐어요. 올해 시험에서. 2019학년도 문제 중에서 리커트 척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리커트 척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의 출제 범위냐 범위가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엄밀하게 말해갖고 봤을 때는요. 리커트 척도 같은 경우는 교육평가 영역에서 다뤄진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교육연구 쪽에 가깝습니다. 교육연구 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떻습니까?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예전에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조화로운 발달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전인교육이에요. 전인교육. 전인교육. 전인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평가라는 것 자체는 이런 쪽에 집중돼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이 사람의 조화로운 발달 자체가 있는지 여부 자체를 평가를 통해서 검증하겠죠. 그런데 너무나 이런 쪽에만 우리가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대한 평가 자체가 어떻습니까? 미약했어. 그렇기 때문에 정의적인 요소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 그 부분을 수치화시켜서 평가한다고 하는 거야. 그게 리커트 척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교육평가 영역 강연에 들어갑니다. 지금 말하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지금 말하는 것들. 그래서 이쪽 부분 자체를 가르치지 않는 분들 자체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 자체를 거의 대부분 어떻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학 개론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전체 영역을 다 어떻게 포괄하는 거예요. 포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습니까? 8개 영역으로 쪼갤 수도 있겠지만 크게 확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14개 영역으로 어떻게 쪼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2교시, 3교시 같은 경우는 전공 시험 자체가 치러진다는 것들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 갖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셔야 되겠죠. 추이 자체를 살펴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등 임용시험의 유형 및 배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기평, 서술형, 논술형으로 구성된 필기시험이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수업 실현과 면접으로 구성됐습니다. 최근에는 2차 시험에 대한 비중 자체가 어떻습니까?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편차를 많이 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1차 시험을 어떻게 맞추고 난 다음에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것 자체는 어리석어요. 1차 시험을 준비하시면서도 2차 시험 자체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이 면접이라고 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육학 이론과 중등 교직 실무 있죠. 그 영역을 바탕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아시겠죠? 지금 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뭐 서술형, 논술형 이런 것들 자체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논술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체계에 대한 글이 돼야 되겠죠.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떻습니까? 체계성을 갖춘 글이 됩니다. 그러면 서론은 서론으로서 어떻게 역할과 기능이 있고요. 결론은 결론으로서의 어떻게 역할과 기능이 있겠죠. 본론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대로만 어떻게 써줘야 됩니다. 서론하고 결론 부분 같은 경우는 내용 채점 요소 자체는 없어요. 하지만 형식에 맞게끔 써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은 감점 요인입니다. 감점 요인. 5점이나 4점 자체가 어떻게 그대로 주어지는 부분 자체를 잘못 썼을 때는 어떻게 감점이 되는 거야. 감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의 어떻게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에 우리가 40% 미만인 경우에는 과락입니다. 과락. 아시겠죠? 암만 전공 자체를 잘 보더라도 교육학에서 과락이 나왔을 때는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자체를 유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을 지켜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선을 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학 논술의 실체, 평가의 목적. 평가의 목적 보세요.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에 대한 확인이 주를 이루었었던 객관식 점의 한계 자체를 넘어 보다 심층적인 교육학 지식과 그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보다 질 높은 평가 자체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고등 정신 능력 자체를 어떻습니까?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 자체가 더 많다고 하는 거야. 보름에 우리가 교육 목표 분류하게 보시면 가장 낮은 수준이 어떻습니까? 인지적 영역 자체가 뭡니까? 뭐예요? 지식이야. 그 다음에 뭡니까? 이해. 그 다음에 적용이야.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을 묻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묻지 않아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죠. 평가. 이 정도까지만 어떻게 물어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했다가 그대로 어떻게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해라는 것 자체는 사례에 대한 어떻습니까? 의미를 해석하는 과. 적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자체를 평가하겠죠. 이 정도 수준까지예요. 이 정도 수준까지. 그리고 이제 분석 종합 평가 자체는 어떻습니까? 뭐 고등 정신 능력. 특히 평가라는 것 자체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의 우리가 지식을 바탕으로 이것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준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뭐 좋다 싫다, 뭐 괜찮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가치 판단하는 것 자체를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중등 교사로서의 자질 자체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교육 행정가 자체를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교육 정책가를 선발하는 시험 자체가 아닙니다. 5급 시험 있죠. 5급 시험. 5급 시험 같은 경우도 교육학 논술로 어떻게 치러지는 시험이에요. 이들 같은 경우는 정책 자체를 실현하는 사람 자체를 뽑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관련된 평가 요소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근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만 어떻게 평가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어떻게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제한형 시험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칭 자체를 붙여보면 내용 제한형 논술이 되는 거야. 논술.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한정돼 있어. 답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진 시험이라고 하는 거야. 정해진 논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창의성 자체를 평가하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답이라는 것 자체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예, 출제 근거 자체를 달고선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논문 됐던 이론 됐던 우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말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말하는 것들이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제도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돼야 안 돼요? 안 돼. 교육 정책에 관련된 문제 출제돼야 안 돼요? 안 돼. 이 부분이 간접적으로 나눈 거야. 간접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교육 목적이 아니라 교육 철학에서 어떻습니까?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말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는요. 거의 단답형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죠. 단답형 문제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 사례에서 어떤 이론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어떻게 언급하시오. 이런 것들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요. 그렇죠? 그거 자체를 내서는 안 돼. 근데 내 요즘에 그래 안 그래요? 최근에 치러졌던 시험에서 어떻습니까? 가드너의 지능 있죠. 지능의 유형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잖아.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쪽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과락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목적에 의해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있죠. 기존의 객관 시험의 단편적인 암기를 넘어선 사고, 종합, 이해 자체를 교육학 지식을 바탕으로 평가하고자 도입했다. 이런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점점점 어떻게 변질이 되다 보면 또 다른 시험에 어떻습니까? 문제들이 출제가 또 되겠죠. 계속해서 옛날에는 그랬어. 이게 논술에서 객관식 시험에서 논술로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바뀌고 있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논술로 앞으로는 웬만하면 계속해서 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요소 자체는 교육학 지식, 비판적 문제 인식 능력, 이론의 실질적인 활용 능력 자체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평가 요소 자체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능력을 통해서 사고력 자체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습니까? 뚜껑 열고선 확인하더라도 어떻게 검증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 언어를 통해서 문자 언어를 통해서 사고 자체를 어떻습니까? 역추적하는 거야. 당연히 면접 같은 경우는 구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문자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교사로서의 자질 자체를 간접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말하는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아는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학. 기존에 어떻습니까? 기출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분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출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이미 아는 내용이야. 이미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자료 자체는 어떻게 다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쪽도 저런 쪽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일단 기출 연도별 출제 분석 첫 번째 유형 상황.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어떻습니까? 나왔었던 문제들 타입 자체를 어떻게 바꾸자는 모습 자체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가 출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자료 해석에 관련된 문제 자체는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잠깐 어떻습니까? 이 기퉁에다가 기사문 자체, 신문 기사문 자체에 어떻습니까? 이 오른쪽 어떻게 상단에다가 그래프 자체가 나왔었던 것들 아세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논술을 작성할 때 어떻습니까?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겠죠. 그냥 이 공간 자체를 아무런 의도 없이 어떻게 집어넣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어. 그렇게 채점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채점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무시하고선 답안을 쓰신 분들 자체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채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 자체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임용 논술에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메모,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대화문. 이 대화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화 상황 자체가. 교사와 교사 간의 대화 자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사와 학부모 간의 어떻습니까? 대화 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 학생과 학생 간의 대화 자체를 옆에서 어떻게 지켜보는 교사 자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 자체를 빨리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따가 논술 작성하는 요령 자체를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논제 파악하는 시간 자체는 되도록이면 몇 분 정도 가져가는 것 자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까? 몇 분 정도가 적합할 것 같아요? 5분이야, 5분. 5분이야. 이 5분의 시간 자체를 어떻습니까? 주어지면요, 여러분들이 딱 어떻습니까? 문제 자체를 받아보고선 옆에서 메모하고 중요한 부분에다 밑줄 긋고 어느 정도의 파악 자체가 됐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개요 작성 자체를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가 신문 기사, 자기개발 계획서. 자기개발 계획서 자체는 뭡니까? 자기개발 계획서 자체는 뭡니까? 교단 교사로서의 어떻습니까? 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의 어떻습니까? 예, 자기 주도적인 모습 자체를 우리가 보이는 활동이라 보시면 좋겠죠. 이런 부분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교육학 논술 이론 자체는 아니에요. 교육학 이론 자체는 아니에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초등이나 중등 실무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어떻게 다뤄지는 부분 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있죠. 실무. 이 부분까지도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제 자체를 하시는 분들 자체는 어느 정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쓰이는 용어 자체를 바탕으로 답안 자체를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교단 교사로서의 자긍심 자체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학생을 가르쳤을 때 우리가 뿌듯함 자체를 느껴야 되겠죠. 제가 점점 성장한다는 것 자체를 몸소 느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데 있어서 이런 활동들 자체가 많이 어떻습니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반성적 전을 쓰기 활동이라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사 이야기 쓰기 활동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사 성찰일지 쓰기 활동이라는 거 아세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어떻습니까? 예, 실무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논문으로 어떻습니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장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자체가 뭡니까? 자기장학이 되겠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장학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 자체를 우리가 언급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등장해. 이게 하나의 상황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이 부분 자체가 나중에는 논점으로도 어떻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장의 특강, 그 다음에 이제 워크숍, 성찰일지 쓰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성. 그러니까 일기라는 것 자체가 뭐 때문에 우리가 일기 자체를 씁니까? 반성하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런 문제가 되는 상황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한 목적을 갖고선 어떻게 쓰겠죠. 그 다음 우리가 대화문 자체가 어떻습니까? 가장 많습니다. 이 대화문 같은 경우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논술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거 자체를 우리가 논제라 그래요. 논제 자체는 논술문의 어떻게 주제를 뜻합니다. 한번 쭉 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제가 중간에다가 점선 자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기출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한번 쭉 보세요. 왜 이렇게 점선 자체를 그런지 아세요? 이게 처음에 어떻습니까? 특수 추가 시험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 자체를 출제를 했습니다. 학습 동기라고 하는 논제를 걸고선 어떻게 문제 자체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15 정시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논제 자체를 등장시키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어떻습니까? 서론하고 본론하고 결론에 어떻습니까? 체계적인 글이 되지 못했어. 서론은 서론, 결론은 결론, 따로는 어떻게 글 자체가 되겠죠.
근데 논술이라는 글 자체는 어떻습니까? 서로는 서로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고요. 결론은 결론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통일성, 일관성 자체를 갖춘 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점으로 이렇게 이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논제 자체를 제시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니네들 마음대로 쓰지 마. 결론 니네들 마음대로 쓰지 마.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하면서 어떻게 풀어갑니다. 전혀 어떻습니까? 본론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어떻게 관련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쓰더라도 감점 자체를 하지 않았어.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과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과 채점하는 사람 자체가 어느 정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시험에 있어서 익숙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출제진들 같은 경우도 익숙한 어떻습니까? 관점에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제 자체를 어떻습니까?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논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논점들 자체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들 아시죠? 특히 출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논제야, 논제. 논제 자체를 처음에 어떻습니까? 구성하고 이 논제에 맞게끔 여러 영역별로 논점 자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지금 말하는 것들이 어떤 말인지 알겠죠? 이 논제 같은 경우는 트렌드라 했어요. 트렌드 같은 경우는 결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사회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자체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됐기 때문에 이 결핍을 뭐를 통해서 해결 방안,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구성 자체는 거의 비슷해. 사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현상으로 봤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적용하는 것.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교육학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떻습니까? 교육적인 효과 자체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쓰시는 거야. 그 부분을. 아시겠죠? 지금 말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회 시험 자체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논제 자체를 걸고선 출제합니다. 예측이 가능하잖아. 과거 역사 자체를 봤을 때 이때까지는 어떻습니까? 논제 자체를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는 논제 자체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 자체는 이 범위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어떻습니까? 바뀔 부분 자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말하는 것들.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것 중에서 교육 영역별 출제 분석 빈도입니다. 빈도. 이게 객관식 시험에서 논술로 바뀌면서 교육행정 자체는 출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평가 자체는 출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 자체가 많이 계셨어. 그 이유는 기존의 객관식 시험에서는 교육평가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계산하는 문제였었어. 근데 계산하는 문제 자체가 지금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다지 출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교사의 역할 자체를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컴퓨터가 대신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겠죠. 그냥 입력 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지네들이 어떻게 알아서 계산을 다 해. 최근에 어떻게 문제 자체를 출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사가 출제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 은행식 출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컴퓨터의 역할을 교사의 역할 자체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보조하는 역할을 자체를 어떻게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 자체는 교육행정입니다. 교육행정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육정책과를 뽑는 시험에서의 어떻습니까? 교육행정하고 중등교사를 뽑는 시험에 있어서의 어떻습니까? 교육행정의 이론 자체가 같은 범위 자체를 같은 영역 자체를 다루고 있지만 관점 자체는 다른 거예요. 관점 자체는 다르겠죠. 아시겠죠? 이런 교육과정 자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어떻습니까? 검증하기 위한 관점에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죠? 지금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도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교육행정 자체를 우리가 추구하는 관점에서 출제가 됐을 때는 교장의 지도성 자체를 많이 물어보겠죠. 하지만 교사를 뽑는 시험에서는 교사 지도성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 반드시 잡고 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출제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 추가 시험 있죠? 그때 말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평가도 마찬가지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 자체가 4번에 걸쳐 갖고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논술로 바뀌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는 절대 안 됩니다. 교육심리 같은 경우는 기초학문이에요. 기초학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심리를 바탕으로 교육방법이라는 것은 교수학습 이론과 교육공학을 어떻게 포함하는 개념이 됩니다. 여기에도 영향 자체를 미칩니다.
응용은 어떻습니까? 학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지도 있죠. 생활지도 같은 경우는 정기시험에서는 출제 안 됐어요. 하지만 추가시험에서는 출제됐어요. 그렇다고 해갖고 정기시험에서 출제가 안 될 것 같습니까? 돼요. 최근에 학생을 지도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생활지도와 학습지도 자체를 어떻습니까? 통합하고 연계하는 범위에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하고 관련 자체가 있습니다. 생활지도 및 상담과 교육 방법 자체가 관련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심리 자체를 제대로 어떻습니까? 학습하지 못하면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교육 과정은 제도, 정책, 지금의 우리가 추구하는 바 자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있죠. 이 내용 자체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는 여러 과목들이 있죠. 여러 과목들에 우리가 걸쳐갖고 공통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오는 내용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유학기제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자유학년제로 바뀌었죠.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어떻습니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직접적으로는 출제가 안 되지만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제도라는 것 자체가 자유학기제 자체가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교육학 이론들이 어떤 것들인지 보세요. 뭐 생활지도하고 관련 자체가 있을 것이고 상담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고 진로 이론이 있죠. 그 부분도 보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지금 말하는 것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자체가 직접적으로는 출제가 안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엄들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분과형 교육과정 자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융합형 교육과정 자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보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시고요. 철학 자체가 한 번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갖고 앞으로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학 같은 경우는 교육사를 어떻게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어떻습니까? 학습 방법 자체가 현대 교육에 주는 뭐 시사점이라는 것들 자체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시험에서는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끊어서 봤을 때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4개의 논점이 고정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고정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4개의 논점이 고정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4개의 논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 시간은 어떻습니까? 정해졌어. 그러면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떻게 답안 자체를 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인, 효율적인, 전략적인 글쓰기 자체가 되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 자체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 자체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논점이 아니라 1개의 논점을 어떻게 더 집어넣어갖고 연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어떻습니까?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 어떻습니까? 시험장에 갔을 때 시간 자체가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19점 있죠. 이상을 어떻게 획득하시는 분들의 어떻습니까? 분들의 모습 자체를 봤을 때는요. 시간이 남는데요. 시간이. 많게는 어떻습니까? 10분 이상이 남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많습니다. 그만큼 해야 될 얘기만 어떻게 써갖고 어떻습니까? 나오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그만큼 남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보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냐면 이 논술 작성 자체가 어느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페이지하고 3분의 1 정도 어떻게 쓰시면 해야 될 얘기 자체를 다 어떻게 언급하고서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주저리 하다 보니까 이 반 이상을 어떻습니까?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집약되지 못합니다. 내용 자체를 어떻습니까? 그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애둘러서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핵심 자체를 찌르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범위 안에서 어떻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쓰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아시겠죠? 경제적인 글쓰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용어, 교육학 용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박아줬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가능하겠죠. 쭉 보세요. 4개의 논점이 출제가 된다. 이런 결론 자체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 보세요. 각 영역별 논점입니다. 자유교육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것들 아시죠? 근데 이 부분을 답안을 쓸 때 이 자유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교육 철학이라고 그랬어. 교육 철학 같은 경우는 물어볼게요. 교육 목적 자체를 다루는 어떻습니까? 영역이 됩니다. 교육 목적이라는 것 자체는 추구하는 바가 되는 거야. 가치를 지향하는 거야.
근데 자유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사고 자체를 개발한다는 목적 자체를 갖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개발하는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각 시대마다 어떻습니까? 창의융합형 인재 자체를 길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적합한 어떻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자체를 길러낸다는 뜻이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목적을 어떻게 도달하지 못하는 거야. 지금 말하는 것들이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 자체에 있어서 수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목적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 시대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일제식 교육, 획일식 어떻게 교육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을 건드려야 돼. 아시겠죠? 지금 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회. 사회 같은 경우는 기능론의 관점에서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의 기능. 학교 교육의 기능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기능에 뭐가 있습니까? 사회의 기능이 있죠. 사회의 기능 자체를 출제하지 않고 선발과 배치의 기능 자체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출제가 된다고 봤을 때는 뭐 사회의 기능 자체를 물어보겠죠. 근데 사회의 기능에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의미 자체를 물어보지 않을 거야. 학자를 걸 거야. 이게 뭐 파슨스가 됐던 드루킹이 됐던 아니면 어떻습니까? 드리븐이 됐던 간에 이렇게 물어보겠죠. 난이도 자체를 걸기 위해서는. 그들의 용어에 맞게끔 쓰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시각 있죠. 갈등론의 관점.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 자체는 객관적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떻습니까? 배경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적으로 쓰면 안 돼요. 이게 분명하게 어떻습니까? 타이틀 자체를 걸고 있다고 하는 거야. 갈등론의 관점, 기능론의 관점. 그러면 그렇게 써야 되는 거야. 우리 뭐 갈등론의 관점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알아.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데 불평등 재생산 자체를 어떻습니까? 정당화시키고 있잖아. 그런 핵심적인 내용 자체를 써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 사례 분석 능력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사례 분석 능력이 뭐야? 사실적인 독해가 아니야. 사실적인 독해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어떻게 딴짓해? 거기가 아니야. 이러저러한 현상을 보아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 주는 것이 추론적 독해가 되겠죠. 이게 교육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그것까지 어떻습니까? 써주는 것이 답안이야. 이 답안 자체를 쓰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제대로 파악되면 해결 방안 또한 어떻습니까? 명쾌하겠죠. 명료하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교육적인 효과 자체가 뭡니까? 논거가 되겠죠. 논리적인 근거가 되겠죠. 주장이 있고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쓰는 거야.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비행 이론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학교 폭력 자체가 계속해서 기승입니다. 너무나 어떻습니까? 이 학교 폭력의 정도 자체가 심각해. 왜 심각하냐면 남녀 관련 없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연소자로 어떻게 가고 있습니다. 뭐 초등학생 자체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극악무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부분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됐을 때는 출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실조. 그러니까 문화실조라는 것 자체는 문화다원의 관점에서도 어떻습니까? 접근할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심리 있죠. 심리. 이게 최근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보세요. 쭉 보세요. 가드너 자체가 출제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안 나왔어. 근데 결국에 나왔어.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보세요.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관도 어떻게 바뀔 필요가 있겠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바라보는 시점 자체도 어떻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어떻게 바뀌게 되겠죠. 지능관 자체가 어떻게 바뀌게 됩니다. 과거의 지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단일 지능으로 바라봤어요. 이 지능 자체를 우리가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텔리전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봅니까? 탤런트로 바라보는 거야. 재능으로 바라보는 거야. 재능. 그러니까 지적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 다양한 어떻게 능력 자체를 우리가 지적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관도 바뀔 필요가 있겠죠. 아시겠죠? 결국에는 교육학 논술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아세요? 개별화 교육이에요. 개별화 교육.
개별 학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끔 적절하게 교육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답안을 어느 정도만 우리가 써주면 과락은 어떻게 면합니다. 그 다음에 에릭슨. 최근에 어떻습니까? 경향은요. 학자 자체를 걸고선 출제를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럼 답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아, 그 사람이 썼던 용어를 바탕으로 써야 돼. 써야 돼. 이게 에릭슨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마르샤의 관점에 썼을 때는 이거 자체가 시도마다 채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채점할지 그거 자체가 어떻습니까? 1차 채점에서 너무나 과락자가 많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2차. 그래도 과락자가 많으면 3차 채점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용어에 맞게끔 답안을 써줄 필요가 있겠죠. 벤두라.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가치 이론. 원래 벤두라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학자야. 원래 공학자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 자체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끔 답안 자체를 쓰기 제일 좋은 어떻습니까? 학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갖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쓰는 데 있어서 벤두라 같은 경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자체를 많이 갖고 있는 학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이론 있죠. 동기이론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도 교육 심리에서도 어떻습니까? 출제가 됩니다. 뭐 행정에서 출제가 됐을 때는 교직, 동기에 관련된 관점 자체가 될 것이고 교육 심리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을 때는 학습 심리의 관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있죠. 욕구 유계 이론. 교육 방법 보세요. 교육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의 트렌드가 뭡니까? 물어봅시다. 지금의 트렌드가 뭐야? 아, 구성주의야, 구성주의. 근데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장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내용들 자체가 이미 출제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떻습니까? 구성주의를 대표하는 모형 있죠. 모형. 문제 중심 학습 자체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봤을 때는 문제 중심 학습 자체를 출제하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부분이 있죠. 뭐 상황학습 이론이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인지적 도제 이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 이때도 출제가 됐고요. 연달아서 어떻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 있죠. 쭉 한번 보세요.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방안. 여기에서 주가 뭡니까? 주가 뭐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학습 동기라는 것 자체를 어떻습니까? 유발하기 위해서 적절한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답안 자체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열려 있어. 다양하게 쓸 수 있어. 켈러의 ARCS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 있죠. 뭐 기대가치 이론의 관점에서 아니면 우리가 자기가치 이론의 관점에서 자기결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과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논점 자체는 어떻습니까? 널널하게 빡빡하지 않게끔 출제합니다.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 시험에서 볼 때 이렇게 보세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한 수업 전략.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쪽 부분 자체를 교육과정에 집어넣는 사람 자체도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해서 봤을 때는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한 수업 전략이기 때문에 발견학습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장황하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 발견학습이야. 그러니까 답안을 쓸 때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 좋겠죠. 이런 장황하게 쓰는 것들 자체를 우리가 줄여갖고 경제적으로 발견학습, 탐구 과정을 중시하는 발견학습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세요. 협동학습을 실행 측면에서 동기유발 방안. 협동학습에 있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저는 결코 어려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아요. 뭐야? 협동학습. 뭐 협동이라 말해도 좋아. 참여라고 말해도 좋아. 제가 원했었던 답안 자체는 어떻습니까? 참여야. 학습 참여야. 이 경쟁적인 관계 자체를 어떻습니까? 없애고 협동체제 자체를 구축하는 거야. 그러면 협동학습에 있어서 어떻게 교육의 목적이 뭘 것 같아요? 교육의 목적이 뭘 것 같아요? 협력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야. 협력적인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어떻게 신장시키는 것? 이게 이쪽이야. 두 번째는 이거를 통해서
사회성 자체를 우리가 함양하는 거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자체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게끔 만드는 거야. 말을 물가까지는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어요. 물을 먹고 안 먹고 자체는 누가 하는 거야. 좀 거친 표현이지만 말새끼가 하는 거야. 결국에는 암만 어떻습니까? 뭐 떠다 먹여준다 그래도 자기가 어떻습니까? 먹기 싫으면 안 먹어. 입을 닫겠지. 우리 조카가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보세요.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보세요. 간접적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체가 어떻습니까? 예, 출제가 돼요. 2015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떻게 교육적 트렌드가 되는 거야. 트렌드. 이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세세한 내용들 자체가 출제가 됩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출제가 됐던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고요. 또다시 어떻게 등장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 그 당시 때하고 지금 자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그 당시 때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진단, 널널하게 어떻습니까? 답안 자체를 쓰시면 돼. 은밀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뭐 내용 자체를 우리가 습득하는 거 그렇게 쓰더라도 어떻게 정답이 됐었어. 하지만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학자 자체를 걸고서는 어떻습니까? 문제 자체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들의 용어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야. 뭐 김종수의 관점이 있고 잭슨의 관점 자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잭슨 같은 경우는 개론론적인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접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우리가 워커의 어떻습니까?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 이거는요. 내용 자체를 보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워커하면 딱 나오잖아. 뭐야? 어떤 모형이야? 어떤 모형인 것 같아요? 이거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죠. 말해보세요. 뭐예요? 아세요? 말해보세요. 뭐예요? 그래요. 수기 모형. 근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명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영어 자체를 이게 어떻게 보면 원서 자체를 해석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해갖고 어떻습니까? 모형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권위자들이 들어가갖고 어떻습니까?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그 다음 우리가 기존에 통용되는 용어들 자체를 출제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는 좀 더 이렇게 고려해봐야 되겠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지역마다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내용 자체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 이쪽 부분들 있죠. 이거 공부 안 하시고 들어가신 분들 자체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에서 출제가 돼. 객관 시험하고 주관 시험의 차이는 뭐냐면요. 객관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논술형 시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서야지 채점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들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거야. 타당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것들 있죠. 수업 구성에 나타난 교육과정의 유형.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수준의 문제입니까? 이쪽이에요. 얘야.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번역하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언급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잠재적 교육과정 관점의 진단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 그러니까 생활지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전문 상담 교사 자체를 따로 어떻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등 교사들 같은 경우는 초등 교사랑 다르게 어떻습니까? 특정 교과 자체를 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뭐 학급 담임 자체를 맡는 교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사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기본적인 생활지도, 상담 이론, 상담 기법 자체를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 자체는 없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들이 어떤 말인지 알겠죠? 강약을 조절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교육평가 같은 경우는 쭉 보시면 척도법의 명칭,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진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 그 다음에 이제 18 같은 경우는 쭉 보시면 평가 유형의 명칭과 이 유형에서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인 해석 한 가지, 김 교사가 제안한 두 가지의 평가 유형, 이것에 대한 개념만 쓰시면 돼요. 개념.
그러니까 답안을 쓸 때 되도록이면 어떻습니까? 이 논점에 맞게끔 경제적인 답안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만 쓰면 돼. 그 이상을 쓸 필요 자체는 없어요. 시간이 어떻게 부족해. 그 부분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거지향평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번에 걸쳐 갖고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을 쓰는 데 있어서 요령 자체가 뒤에 부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드리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교육제도가 실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교육제도? 아까 우리가 자유학기제체제 말했었고요. 자유학년제체제 말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취평가제. 이 성취평가 제도라는 우리가 교육제도 자체는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상대평가 방법에서 절대평가 방법으로 어떻습니까?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죠. 지금의 트렌드가 되는 거야. 한번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봐. 협동학습 자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있죠. 이 경쟁 자체를 어떻습니까? 예, 선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참여, 협력 자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절대평가, 자기 참조 평가 자체를 어떻게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같이 어떻게 어울려갖고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형성평가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갖고 출제가 됐던 것들 아시죠? 그럼 물어볼게요. 평가 시기에 따라서 진단평가가 있고요. 형성평가가 있고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봤을 때 어떤 것이 출제가 될 것 같아요? 뭐 찍는 거 아니야. 찍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진단평가 자체가 출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습 동기 자체를 어떻게 상실한 채 수업에 어떻게 멍 때리는 학생 자체가 많잖아. 그 이유는 어떤 교과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수학 교과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단경 교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면 그 담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학습 결손 현상 자체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충을 통해서 올려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출발점 행동 자체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진단평가의 기능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앞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평가에서 물어볼게요. 어떤 부분이 출제가 아직까지 안 됐어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맨날 준비하는데 안 나와.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평가 자체는 E로 시작하는 어떻습니까? 명칭 자체를 붙이는데 그거 자체는 그렇지 않고 A로 시작해. 퍼포먼스 어세스먼트. 수행평가. 그러니까 수행평가 자체가 출제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출제 영순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수행평가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내용 자체가 되게 많어. 다양하게 어떻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수행평가는. 그러니까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수준에서 출제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사례를 분석하는 능력에서 어떻게 평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행정.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도성에 관련된 문제 출제됐고요. 장학에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있죠. 장학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꺼풀 더 베껴서 보면요. 학교 안에서 어떻습니까? 교내 자율 방안 자체를 제시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 때 어렵게 쓰지 않아도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떻습니까? 교직 실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동학년 협의회, 동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동료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타당한지 정도 자체를 평가하게 됩니다. 빡빡하게 채점하지 않아요. 그 뒤에 부분 있죠. 뒤에 부분. 이 방안 있죠. 방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교육계획. 계획이 아니라 기획 자체로 나왔기 때문에 기획하고 계획 자체는 달라요. 그 부분 나중에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계획 같은 경우는 플랜이야. 기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플랜에다가 ing 자체를 어떻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설정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정,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검증한다. 이게 바뀌지 않은 거야. 하지만 기획이라는 것 자체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ing라는 것을 우리가 썼습니다. 사회가 변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 또한 어떻게 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지. 인간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모든 것들 자체가 다 변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세요. 특히 우리가 학교 조직의 유형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정책을 어떻습니까? 펼치는 사람들을 뽑는 시험에서도 우리의 시험에서도 어떻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기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업무 자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요, 비단 어떻습니까? 교육학 논술에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면접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평가해요. 평가하잖아. 내가 어떻습니까? 그 조직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차피 교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는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소통 자체를 하지 않고 내 일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 자체를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조직이 갖고 있는 목적과 너가 갖고 있는 어떻습니까? 욕구 자체를 일치시키는 거야. 나 할 것 없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구 자체만 어떻게 주장을 했을 때는 이게 어떻습니까? 빗나갑니다. 하나의 우리가 집약 자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떻습니까? 조직이 살아야지 우리 개인 자체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시면 좋겠고요. 다 그런 문제야. 장학에 관련된 문제 자체가 출제가 됐고요. 지도성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앞에 교사 지도성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하기 때문에 교장 지도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식별 우리가 출제 분석.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보세요. 사전 배경 지식 자체를 평가하는 문제가 있고요. 사례 분석 능력 자체를 평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 배경 지식 자체를 평가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러저러한 현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사례에서 언급하는 부분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만 쓰시면 돼. 개념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떻습니까? 지식을 바탕으로 사례를 우리가 이해하고선 그대로 어떻습니까? 기술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례 분석 능력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겠죠. 이러저러한 현상으로 보아 무엇이 문제인데 대해서 지적하는 거야. 이게 사실적 독해가 아니라 추론적 독해라 그랬어요. 이러저러한 현상으로 보아 무엇이 문제인데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있죠. 해결 방안 같은 경우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교육학 논술 같은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제한형 논술이라 그랬어. 이게 논지가 되는 거야. 주장. 협동학습 자체가 필요하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개별화 교육 자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떻습니까? 논리적인 근거 자체를 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언급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또 이렇게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협동학습도 필요하고 완전학습 모형 자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 자체도 필요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어떻게 나열하는 거야. 이건 아무런 어떻게 답 자체가 아니야. 하나를 쓰더라도 어떻게 그것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 그게 왜 이 상황에서 필요한 자체를 어떻습니까?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첨부해주면 이것에 대한 어떻습니까? 가치 자체는 올라가겠죠. 아시겠죠? 지금 말하는 것들. 이런 식의 형태의 어떻게 글이 돼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두 개의 어떻게 타입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논술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쉬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